신부의 얼굴을 본 순간 서연의 온몸이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흉곽을 두드리며 뛰기 시작했고 숨이 막혀왔습니다. 서연의 시선은 신부의 얼굴에서 단 한 곳을 응시했습니다. 바로 신부의 오른쪽 눈썹 끝의 점이었습니다. 그 점은 마치 강력한 자석처럼 서연의 모든 감각을 빨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리깐 시선을 따라 귀 아래 목덜미 부근에 희미하게 보이는 작은 흉터까지, 이 모든 것이 20년 전 비오는 놀이공원에서 잃어버린 내 살배기 딸 지은이에게 있던 흔적과 너무나도 똑같았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들 앞에서 서연은 내 딸이야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매일 새벽 거리를 헤매며 전단지를 돌리고 전국의 고아원에 전화를 걸며 찾아다녔던 딸이 지금 친구의 며느리가 되어 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운명이 얼마나 잔인한 장난을 칠 수 있는지. 하지만 그 순간 서연의 가방 안에는 아직 꺼내지 않은 20년 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4살 띨의 생일 사진이었죠. 이 사진이 모든 진실을 밝혀낼 열쇠가 될 줄은 그때 서연도 몰랐습니다. 20년 만의 재회는 가족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친구의 며느리가 된 딸과의 관계는 어떻게 풀어나갔을까요? 지금부터 20년 만에 기적처럼 딸을 되찾은 한 어머니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소통해 주신다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서울 강남의 랜드마크인 더 리버사이드 홀의 대형 그랜드 볼룸이었습니다. 천장 가득 매달린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흩뿌리고 있었으며 홀 전체를 감도는 은은한 클래식 음악은 경건하면서도 화려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윤서연은 단정한 네이비색 투피스 차림으로 오랜 친구 이수민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수민의 사랑하는 아들 준영이 결혼하는 날이었습니다. 평생을 친구처럼 지내온 수민의 기쁜 날을 진심으로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지만 서연은 왠지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20년 전 잃어버린 딸 지은이의 이름을 속으로만 부르고 있는 것처럼 불안하면서도 기대감에 찬 이상한 긴장감이었습니다. 서연의 시선은 화려하게 장식된 예식장 내부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하얀 장미와 백합으로 꾸며진 버질로드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으며 신랑 준영은 긴장했지만 훤칠한 키와 단정한 인상으로 제단 앞에 의젓하게 서 있었습니다. 서연은 속으로 정말 잘생겼네, 수민이 아들답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옆에 앉은 수민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서연의 팔을 살짝 쳤습니다. 서연아, 우리 준영이 정말 멋지지 않니? 드디어 좋은 며느리를 얻는구나. 수민이 속삭였습니다. 서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정말 보기 좋다. 축하해, 수민아. 좋은 며느리 맡게 되어서 정말 기쁘다. 서연은 마음속에 미세한 파동을 숨기려 애썼습니다. 그때 사회자의 중후한 멘트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아름다운 신부 할인 양이 입장하겠습니다. 웅장한 웨딩 행진곡이 장엄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식장 뒤편의 문이 천천히 열리자 모든 하객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려 신부를 바라보았습니다. 신부 할인이 양아버지 오태석의 손을 잡고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버질로드에 들어섰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가 샹들리에의 조명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였습니다. 길게 드리워진 베일 아래로 보이는 할인의 얼굴은 더할 나위 없는 행복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고
눈동자가 불안하게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할인의 얼굴을 본 순간 서연의 온몸이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흉곽을 두드리며 뛰기 시작했고 숨이 막혀왔습니다. 서연의 시선은 할인의 얼굴에서 단 한 곳을 응시했습니다. 바로 할인의 오른쪽 눈썹 끝의 점이었습니다. 그 점은 마치 강력한 자석처럼 서연의 모든 감각을 빨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리깐 시선을 따라 귀 아래 목덜미 부근에 희미하게 보이는 작은 흉터까지, 이 모든 것이 20년 전 비오는 놀이공원에서 잃어버린 내 살배기 딸 지은이에게 있던 흔적과 너무나도 똑같았습니다. 저 얼굴, 저 점, 저 흉터. 서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칼로 베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4살 때 유리 조각의 파편에 다쳐서 생긴 목덜미의 흉터,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있던 오른쪽 눈썹 끝의 점까지, 이 모든 것이 서연의 기억 속 지은이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서연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고 과거의 비극적인 기억이 통제 불가능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비가 쏟아지던 그날, 회전목마 앞에서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사라져버린 어린 딸의 모습이 마치 어제의 일처럼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지은아, 우리 지은이.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솟아올랐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할인을 붙잡고 내 딸이야 라고 온 힘을 다해 외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곳은 수백 명의 하객이 지켜보는 친구 수민의 아들 결혼식장이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단 한 번의 행동으로 이 화려한 결혼식을 망칠 수 없다는 생각이 서연의 팔과 다리를 묶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습니다. 옆에 앉은 수민이 서연의 이상한 모습을 눈치챘습니다. 서연아, 왜 그래?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어디 아픈 거니? 수민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수민의 목소리는 서연에게 현실로 돌아오라는 경종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필사적으로 감정을 억누르며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애썼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결혼식이 너무 감동적이라서 긴장도 좀 되고. 수민아, 너도 알잖아. 내가 원래 눈물이 많다는 거. 하지만 서연의 손은 손수건을 쥔 채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눈은 단 한순간도 신부 할인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할인이 버질로드를 걸어오는 모습,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버릇, 그리고 웃을 때 눈이 반달처럼 휘어지는 모양까지, 모든 것이 20년 전 어린 지은이의 모습과 섬세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굳게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의 딸 지은이었습니다. 서연은 그날 깨달았습니다. 운명이 얼마나 잔인하고 기적적인 장난을 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습니다. 주례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서연은 단 한순간도 제대로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할인, 아니, 지은이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정말로 내 딸 지은이가 맞을까? 수많은 질문이 서연의 정신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신랑과 신부의 혼인 서약이 이어졌습니다. 준영과 할인이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의 맹세를 하는 모습, 할인의 행복한 표정을 보며 서연의 가슴은 기쁨과 동시에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20년 만에 딸을 찾았지만 지금 이 순간 딸은 이미 다른 사람의 며느리가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잔인한 운명의 장난 앞에서 서연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할인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화려하게 웃고 있는 모습은
서연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면서도 가장 슬픈 장면으로 다가왔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화려한 뷔페가 차려진 연회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하객들이 와인 잔을 들고 삼삼오오 모여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지만 서연은 구석진 자리에 조용히 앉아 할인을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할인이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며 돌아다니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보자 서연의 확신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할인의 미소, 말투, 손짓 하나하나가 잃어버린 딸 지은이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때 할인의 양어머니 강혜정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서연은 이제 이 복잡한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신중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인이 지금의 행복을 잃지 않도록 그리고 20년간의 고통을 끝내기 위해 서연은 침묵 속에서 다음 행동을 계획했습니다. 2005년 여름이었습니다. 마치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유난히 비가 많았던 해였으며 기상청에서는 5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라고 발표했습니다. 윤서연은 그의 여름의 습하고 축축한 냄새를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도 서연은 회사에서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다가 겨우 몸을 이끌고 빠져나왔습니다. 몇 시간 못 잤는데 지은이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깨우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놀이공원 가는 날이야. 비가 와도 약속 지켜야 해. 지은이의 목소리에는 세상 모든 행복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서연은 지친 기색을 숨기며 지은이의 작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온기는 서연의 마음을 잠시나마 평화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엄마가 약속했지. 우리 지은이 오늘도 엄마랑 재미있게 놀자. 서연은 평소 일에 치여 딸과의 약속을 자주 미뤄왔던 죄책감 때문에라도 오늘만큼은 반드시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놀이공원까지 가는 버스 안에서 지은이는 쉴 새 없이 제잘거렸습니다. 회전목마 이야기, 유치원 친구들 이야기, 그리고 엄마와 함께 타고 싶은 놀이기구들에 대한 상상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서연은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잠시나마 삶의 고단함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놀이공원에 도착했을 때 비는 굵은 장대비로 변해 더욱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입구의 직원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손님, 오늘은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대부분의 놀이기구가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실내 시설만 이용 가능합니다. 지은이는 그 말을 듣자마자 해맑던 얼굴에 실망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서연은 딸의 축 처진 어깨를 보자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괜찮아요. 실내 놀이 시설이라도 구경하고 갈게요. 서연은 단호하게 말하며 지은이의 우비를 고쳐 입혔습니다. 놀이공원 안은 예상대로 한산했습니다. 굵은 빗줄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고 있었지만 지은이는 신이 나 있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뛰어다니는 것 자체가 지은이에게는 즐거운 모험처럼 느껴졌습니다. 엄마, 저기 회전목마는 움직여요. 지은이가 가리킨 곳에는 실내에 있는 작은 회전목마가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줄도 길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딸의 손을 잡고 줄을 서기 위해 걸어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서연의 휴대전화가 다급하게 울렸습니다. 회사 상사의 전화였으며 당장 긴급 서류 문제로 확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은이는 이미 회전목마의 울타리에 기대어 서서 엄마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지은이에게 가까이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잠깐 전화만 받을게. 여기서 꼼짝 말고 있어. 엄마 바로 옆에 있을게.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서연은 비를 피해 근처 처마 밑으로 급히 이동했습니다.
서연은 전화 통화를 하며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복잡한 숫자들을 읽고 설명하는데 완전히 정신을 빼앗겼습니다. 상사의 다급한 목소리와 서류 속의 복잡한 내용에 집중하느라 서연은 딸에게서 시선을 완전히 거두었습니다. 5분 남짓의 짧은 통화였지만 서연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만한 시간이었습니다. 전화가 끝나고 고개를 들었을 때 지은이가 서 있던 자리는 싸늘하게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지은아, 서연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전목마 주변을 미친 듯이 둘러봤지만 분홍색 우비를 입은 작은 아이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지은아, 우리 지은이. 비 내리는 소리 속에서 서연의 절규가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놀이공원 직원들이 달려왔고 곧바로 방송으로 미아 안내가 시작되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공원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2시간이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렸지만 비는 여전히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목이 쉬도록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온몸이 빗물에 젖어 추위에 떨고 있었지만 서연은 육체의 고통조차 느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고 형사가 차분하게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특징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서연은 울먹이며 지은이의 특징을 필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분홍색 우비에 흰색 운동화, 그리고 오른쪽 눈썹 끝에 작은 점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있던 점입니다. 그리고 귀 아래 목덜미 부근에 희미한 작은 흉터가 있습니다. 3살 때 유리 조각에 다쳐서 생긴 흉터입니다. 서연은 울음 때문에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형사는 실종 시간이 길어질수록 수색이 어려워진다는 암울한 사실을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서연은 절규하며 대답했습니다. 없어요. 아무도 아이를 데려갈 만한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저와 지은이 단둘뿐이었어요. 남편과는 지은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혼했고 의지할 친정 부모님도 모두 돌아가신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은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쓰고 지은이의 사진 수십 장을 복사하며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부터 서연의 삶은 이전과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회사는 미련 없이 그만두었습니다. 서연은 매일 거리로 나가 지은이의 사진이 인쇄된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방송국을 찾아다니며 사연을 호소했고 전국의 모든 보육시설과 고아원에 일일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리고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지은이의 사진을 퍼뜨렸습니다. 우리 지은이를 찾습니다. 4살 오른쪽 눈썹 끝에 작은 점, 귀 아래 목덜미 흉터 같은 문구를 수천 번, 수만 번 반복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경찰은 아무런 단서도 없다는 이유로 수사를 사실상 종결했습니다. 2년이 지났고 주변 사람들은 서연의 끝없는 집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서연을 보며 딸을 잃은 충격으로 미쳤다고 수군거렸습니다. 3년이 지났을 때 서연의 모든 저축은 바닥났고 결국 살던 전셋집을 정리하고 월세방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고 밤에는 컴퓨터로 지은이의 얼굴을 나이 변환 처리해서 예상 사진을 만들었습니다. 5살, 6살, 7살. 매년 새로운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10년이 지났을 때 서연은 작은 옛날 엄마 김밥 가게를 차렸습니다. 이는 생계를 유지하면서도 딸을 찾는 일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가게 유리창에는 항상 지은이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가게를 찾는 손님들에게 매번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혹시 이 아이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아이 이름은 지은이입니다. 대부분의 손님들은 고개를 저었지만 서연은 언젠가 누군가는 반드시 네, 봤어요 라고 대답해 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서연의 가슴 한구석에는 깊은 상처와 함께 그 희망의 끈이 굳건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며칠 전 친구 수민의 아들 준영의 결혼식장에서 서연은 20년간의 고통을 단번에 보상받을 것 같은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신부 할인의 얼굴에서 잃어버린 딸 지은이의 흔적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할 만큼 오른쪽 눈썹 끝에 작은 점과 귀 아래 목덜미 부근의 희미한 흉터는 서연에게 할인이 자신의 딸임을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서연은 집으로 돌아와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분명 지은이야. 내 딸이 맞아. 20년간의 고통과 집념이 이제 와서야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은 할인이 지금의 행복을 잃지 않도록 그리고 이 잔혹한 운명의 실타래를 현명하게 풀어내기 위해 다음 계획을 신중하게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이제 절대로 딸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잔인한 운명의 장난을 끝내기 위해 서연은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서연의 가슴을 채운 것은 20년간의 한과 마침내 찾았다는 기쁨이 뒤섞인 강렬한 모성애였습니다. 윤서연은 친구 이수민의 아들 결혼식 다음 날 새벽까지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신부 할인의 얼굴로 가득 차 있었으며 오른쪽 눈썹 끝에 작은 점과 귀 아래 목덜미 부근의 희미한 흉터가 마치 거대한 스크린에 투사된 것처럼 선명했습니다. 분명히 지은이야. 내 딸이 틀림없어. 엄마의 직감은 20년 동안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확신에 차 있었지만 섣부른 행동으로 할인의 현재 행복을 깨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신중하게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처럼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수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민아, 잘 지냈니? 신혼여행은 잘 갔어? 서연은 평소의 안부 인사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수민은 여전히 상기된 목소리로 결혼식 이야기를 즐겁게 늘어놓았습니다. 서연은 대화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참, 며느리 할인이 참 예쁘더라. 집안 분위기도 좋던데 친정이 어디 쪽이래? 서연의 가슴은 이 질문 하나에 폭풍처럼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수미는 별다른 의심 없이 대답했습니다. 아, 강남 쪽이야. 시아버지 되시는 태석 씨는 큰 회사 대표님이고 시어머니 혜정 씨도 품격 있는 분이셔. 정말 좋은 분들께 잘 큰 것 같아. 서연은 속으로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태석, 강혜정. 이름까지 정확히 들었지만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것을 캐묻는다면 수민에게 의심을 살 수 있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마치 문득 떠오른 것처럼 다시 물었습니다. 할인이가 몇 살이라고 했지? 어쩜 그렇게 어려 보이니? 수민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25살이야. 우리 준영이보다 1살 어려. 나이도 딱 맞지 않니? 이 대답에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서연이 잃어버린 딸 지은이는 현재 24살이어야 했습니다. 나이가 맞지 않아. 하지만 입양 과정에서 나이를 속이거나 출생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서연은 이 작은 불일치에 흔들리지 않고 직접 할인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눈을 감으면 웨딩드레스를 입은 할인의 얼굴 위로 어린 지은이의 미소가 겹쳐졌습니다. 오른쪽 눈썹 끝의 점, 목덜미의 흉터,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맑은 눈동자가 서연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서연은 결국 참지 못하고 수민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민아, 혹시 며느리 할인이 좀 만날 수 있을까? 결혼식 때 제대로 인사도 못 나누고 급히 와서 차 한잔하면서 얘기 좀 하고 싶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감추었습니다. 수민은 여전히 아무런 의심 없이 밝게 대답했습니다. 어머, 좋지. 할인이 요즘 신혼여행 다녀와서 친정에 잠깐 있긴 한데 내가 한번 물어볼게. 며칠 후 수민의 연락을 받고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할인이 다음 주 수요일에 시간이 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서연은 약속 전날 밤 떨리는 손으로 옷장을 뒤적였습니다. 너무 초라해 보이지도 너무 꾸민 것처럼 보이지도 않게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약속 장소인 동네의 작은 카페에 도착했을 때 할인은 이미 와서 햇살이 비치는 창가 자리에 앉아 서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인의 모습을 본 순간 서연의 심장이 다시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가까이에서 본 할인은 더욱 지은이를 닮아 있었습니다. 잔을 들 때의 손가락 모양,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생각하는 버릇, 심지어 귓불의 모양까지도 20년 전 딸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이모님, 안녕하세요. 결혼식 때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려서 죄송해요. 할인이 일어나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를 간신히 가다듬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신부가 바쁜 건 당연하지. 앉아, 앉아.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서연은 할인의 얼굴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눈썹의 모양, 콧날의 각도, 입술의 두께까지 모든 것이 20년의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지은이와 일치했습니다. 커피 드실래요? 제가 살게요. 할인이 커피를 들고 돌아와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서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서연은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지만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돌려서 말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인아, 혹시 어릴 때 기억이 있니? 할인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사실 별로 없어요. 5살 이전 기억은 거의 없고 그 이후도 띄엄띄엄 있어요.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지은이가 사라진 것은 4살 때였습니다. 시기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셔? 아버지는 회사를 운영하시고 어머니는 집에 계세요.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저를 많이 아껴주시고. 할인이 부모님 이야기를 하는 동안 서연은 할인의 말에서 어딘가 외운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진짜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용기를 내어 가장 직접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입양된 건 아니지? 이 갑작스러운 질문에 할인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커피잔을 들던 손이 멈추었습니다. 왜요? 왜 그런 걸 물으세요?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질문이 너무 성급했음을 깨닫고 서둘러 수습했습니다. 아, 미안. 그냥 내가 내 부모님과는 좀 안 닮은 것 같아서 실례했어. 대화는 어색하게 이어졌지만 서연은 마지막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할인아, 혹시 귀 아래 목덜미 부근에 상처 있니? 할인이 놀란 표정으로 자신의 목 부근을 만져보았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이거 어릴 때 다쳤다고 들었는데.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 흉터는 지은이가 3살 때 유리 조각에 다친 상처였습니다. 서연이 직접 병원에 데려가 치료했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결혼식 때 봤어. 고개를 숙일 때 희미하게 보이더라. 서연은 둘러댔지만 내심 확신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모님, 저한테 왜 이런 걸 물으시는 거예요? 할인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캐묻는 것이 위험함을 알고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내가 예뻐서 관심이 가서 그래. 우리 수민이가 정말 좋은 며느리를 얻었구나 싶어서. 카페를 나온 후 서연은 할인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할인의 모습이 20년 전 놀이공원에서 사라진 지은이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서연은 이제 할인의 양부모 강혜정과 오태석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윤서연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딸 지은이의 사진들이 가득한 앨범이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할인의 모습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눈매, 코, 입술, 얼굴형, 그리고 오른쪽, 눈썹 끝에 작은 점까지 모든 것이 할인의 모습과 놀랍도록 일치했습니다. 특히 지은이가 4살 생일 때 찍은 사진이 서연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케이크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지은이의 웃음은 오늘 본 할인의 웃음과 똑같았습니다. 내 딸이 확실해. 이제 할인이의 양부모가 어떻게 내 딸을 키우게 되었는지 알아내야만 해.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서연은 할인의 양아버지 오태석에 대해 인터넷으로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태석은 중견기업의 대표였으며 사회공헌 활동과 각종 수상, 경력이 화려한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성공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오태석의 블로그나 사회관계망 서비스 어디에서도 할인의 어린 시절 사진을 거의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할인이 중학생이 된 이후의 사진만 있었고 그 이전의 기록은 마치 의도적으로 숨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점은 할인이 5살 이전의 기억이 없다고 말한 것과 절묘하게 일치했습니다. 서연은 할인이 다녔다는 초등학교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20년을 기다려 찾은 단서였기에 서연은 절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바로 친구 수민을 통해 할인의 양부모인 강혜정, 오태석 부부를 자연스럽게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을 핑계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신중하게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수민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서연아,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작은 모임이 있는데 할인이 친정 엄마인 혜정 씨도 오신대. 너도 와서 같이 식사하자. 서연의 심장이 다시 한번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양어머니 강혜정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 수민아. 꼭 갈게.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를 간신히 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서연은 수민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에 여러 사람이 모여 화기애애하게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정하고 우아한 정장 차림의 중년 여성 강혜정이 눈에 띄었습니다. 가까이에서 본 강혜정은 품격 있는 인상이었지만 서연은 강혜정의 눈빛에서 묘한 불안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듯한 경계심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민이 친구 서연입니다. 서연이 정중하게 인사했고 강혜정도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반갑습니다. 모임은 화기애애하게 진행되었고 서연은 자연스럽게 대화에 참여하면서도 강혜정을 끊임없이 관찰했습니다. 서연은 강혜정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할인이가 참 예쁘더라고요. 혜정 씨 덕분에 그렇게 예쁘게 잘 큰 것 같아요. 이 말에 강혜정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을 서연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절로 잘 자란 것 같아요. 착한 아이라서.
강혜정의 대답은 어딘가 모호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피하려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서연은 더 파고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예뻤겠네요. 혹시 사진 좀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준영이에게 어릴 적 사진이 별로 없다고 들어서요. 강혜정의 얼굴이 확연히 어두워졌습니다. 어릴 때 사진은 이사하면서 많이 잃어버렸어요. 남아있는 게 거의 없답니다. 서연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거짓말이야. 부모라면 자식의 어린 시절 사진을 그렇게 쉽게 잃어버릴 리가 없습니다. 모임이 끝나갈 무렵 서연은 용기를 내어 강혜정에게 다가갔습니다. 혜정 씨, 저 할인이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서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강혜정의 목소리가 차가워졌고 눈빛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망설이지 않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할인이가 입양된 아이인가요? 서연의 직접적인 질문에 강혜정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덜컥 흔들렸고 강혜정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강혜정의 목소리가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할인이가 제 잃어버린 딸과 너무 닮아서요. 20년 전에 잃어버린. 그만하세요. 강혜정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놀라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강혜정은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 핸드백을 집어들고 거의 도망치듯 수민의 집을 나갔습니다. 죄송해요.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먼저 가봐야겠어요. 수민이 놀란 표정으로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무슨 일이야? 혜정 씨가 왜 저렇게 놀라서 갔어? 서연은 둘러댔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했습니다. 할인이는 입양아가 맞아. 그리고 내 딸 지은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다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강혜정이 경계심을 갖게 되었으니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서연은 20년 전 사건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담당 형사였던 송 반장을 찾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아직 근무 중인 송 반장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20년 전 놀이공원 실종 사건이요? 아, 기억나네요. 그때 정말 열심히 찾았는데. 송 반장은 서연을 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때 아주 작은 단서라도 놓친 건 없었을까요? 목격자나 이상한 점 같은 거요. 송 반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CCTV는 비 때문에 제대로 안 찍혔고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다만 송 반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다만 뭐요? 송 반장님, 서연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상한 제보가 있었어요. 어떤 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가는 걸 봤다고. 하지만 확인해 보니 그 부부는 자기 아이를 데리고 간 거라고 해서 더 이상 조사하지 않았죠. 서연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 부부가 오태석과 강혜정일 수도 있습니다. 서연은 중요한 단서를 확보했습니다. 이제 할인을 다시 만나 직접적으로 진실을 물어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송 반장에게서 결정적인 단서를 얻은 후 윤서연은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습니다. 오태석과 강혜정 부부의 수상한 행적, 강혜정의 극도로 불안한 반응, 그리고 할인의 어린 시절 기억 공백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할인이 지은이라는 하나의 그림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곧바로 할인에게 연락했고 할인이 일하는 회사 근처의 한적한 공원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한 짧은 만남이었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할인은 이미 벤치에 앉아 서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인의 표정은 지난번 만남 이후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한 듯
조심스러움과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모님, 또 보자고 하셔서 왔는데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심각하신데요. 할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할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의 눈빛은 간절함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인아, 이모가 정말 중요한 걸 물어볼게. 아주 중요한 진실이야. 이모가 하는 말을 믿을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진실을 말해줘. 서연의 진지한 목소리에 할인은 더욱 긴장하며 몸을 굳혔습니다.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강혜정 씨의 친딸이 맞니? 혹시 입양된 건 아니니? 할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할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커피잔을 들던 손이 멈추었습니다. 할인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할인의 목소리는 극도로 작고 가늘었습니다. 서연은 할인의 말이 이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무슨 말이야, 할인아? 어릴 때 기억이 없어요. 5살 이전은 완전히 공백이에요.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크게 알아서 기억을 잃었다고만 하셨어요. 할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할인이 기억 공백이 있음을 스스로 시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꿈을 꿔요. 비가 오는 놀이공원, 회전목마, 그리고 누군가가 저를 부르는 소리. 지은아 하고 할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엄마 목소리 같아요. 하지만 지금 엄마 목소리는 아니에요. 할인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감정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20년간의 고통이 눈물과 함께 터져나왔습니다. 서연은 가방에서 꼬깃꼬깃해진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지은이가 4살 생일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 아이 알아보겠니? 할인이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진을 본 순간 할인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예요? 할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너야. 내가 4살 때 모습이야. 서연도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할인의 손을 잡고 절절한 마음을 토해냈습니다. 할인아, 나는 내 친엄마야. 20년 전 비 오는 놀이공원에서 널 잃어버렸어. 그리고 지금 기적처럼 다시 찾은 거야. 내가 내 딸 지은이야. 이 말에 할인은 놀란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평생 믿어온 모든 것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늘 마음 한구석에 있던 의문, 꿈속에 비오는 풍경과 낯선 목소리에 대한 의문이 풀리는 듯한 강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할인은 사진 속의 아이가 자신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밝게 웃는 얼굴과 오른쪽 눈썹 끝에 작은 점이 자신이 거울로 보던 모습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리 없어요. 정말 엄마가 맞으세요? 할인이 혼란스러워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할인의 손을 더욱 간절하게 잡았습니다. 서연의 눈물 젖은 얼굴은 할인에게 20년간의 고통을 웅변하고 있었습니다. DNA 검사를 해보자. 그럼 확실해질 거야. 너를 찾아 헤맨 20년의 세월, 그 진실을 이제는 확인해야 해. 서연이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인은 한동안 말없이 흐느꼈습니다. 기적과 비극이 뒤섞인 이 운명 앞에서 할인은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너무 혼란스러워요. 할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기다릴게. 20년을 기다렸는데
며칠 더 기다릴 수 있어. 서연은 할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두 사람의 손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20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그들 사이에는 끊을 수 없는 피로 이어진 끈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공원 벤치에 앉아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서연의 가슴을 울리는 절절한 모성애와 이제야 자신의 뿌리를 찾은 할인의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공원의 오후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할인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는 며칠 동안 윤서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매일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할인이 양부모에게 이 사실을 말했을지 아니면 이 엄청난 진실을 부정하고 다시는 자신을 만나지 않으려는 것은 아닐지 온갖 생각이 서연의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하며 서연의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서연은 초조했지만 할인이 혼자 진실을 받아들일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드디어 할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모님, 내일 만날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어요.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할인은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할인은 많이 수척해진 모습이었고 제대로 잠을 못 잔 듯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할인아. 서연이 조심스럽게 할인 옆에 앉았습니다. 할인은 한참 말이 없다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DNA 검사하기로 했어요. 할인은 서연을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서연의 가슴이 벅차올랐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엄마, 진짜 엄마. 서연은 흐느끼는 할인을 꼭 안았습니다. 20년 만에 딸이 자신을 엄마라고 불러준 순간이었습니다. 고맙다 할인아. 내 딸. 할인은 서연에게 지난 며칠 동안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양부모님께 모든 걸 말씀드렸어요. 엄마가 저를 찾아냈다는 사실을요. 서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할인의 설명은 이어졌습니다. 양어머니 강혜정과 양아버지 오태석은 결혼 후 10년 동안 아이가 없어 힘들어했고 입양을 생각하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날 놀이공원에서 저를 봤대요. 비를 맞으며 혼자 울고 있는 저를요.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를 찾아주려고 했대요. 하지만 1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았고 강혜정 씨는 그것이 운명이라고 생각했대요. 제가 버려진 아이라고 판단하고 데려갔다는 거예요. 양부모는 아는 의사를 통해 출생신고를 조작했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 그들이 거짓말하는 거야. 나는 널 버린 적 없어.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사라진 거야. 경찰에 신고했고 20년 동안 찾아다녔어. 서연은 절규했습니다. 할인도 눈물을 흘리며 서연을 진정시켰습니다. 알아요, 엄마. 알아요. 제가 버려진 아이가 아니란 걸. 엄마가 저를 찾았다는 걸. 두 사람은 20년의 비극을 씻어내듯 함께 울었습니다. 다음 날 서연과 할인은 병원에서 DNA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이 걸린다고 했지만 두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많이 변했죠? 예쁜 지은이가 아니죠? 할인이 서연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아니야, 내 딸. 더 예뻐졌어. 훨씬 더. 서연은 할인을 꼭 안았습니다. 20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놀이공원에서 잃어버렸던 그 작은 손의 온기가 다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기다리던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병원에 도착했고 의사는 서류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99.999% 확률로 모녀 관계가 맞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습니다. 20년의 기다림이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은 곧바로 할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인아, 아니 지은아. 결과 나왔어. 너는 정말 내 딸이야. 전화기 너머로 할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진짜 엄마. 하지만 기쁨도 잠시, 며칠 후 양어머니 강혜정이 서연의 김밥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가게 앞에 멈췄고 강혜정이 선글라스를 쓴 채 내렸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요, 서연 씨. 강혜정의 목소리는 차갑고 절박했습니다. 서연은 가게 문을 닫고 강혜정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할인이를 포기하세요. 강혜정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내 딸을 포기하라니. 서연이 분노했습니다. 20년 동안 우리가 키웠어요. 법적으로도 우리 딸이고 정서적으로도 우리 딸이에요. 당신들이 증거를 찾아서 우리를 처벌할 순 있겠죠. 하지만 그러면 할인이가 가장 힘들어질 거예요. 시댁에 이 사실이 알려지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셨어요? 강혜정은 서연의 가장 약한 부분을 비수처럼 찔렀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할인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생각하니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할인이는 내 딸이에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지금 할인이에게 필요한 건 평온한 삶이에요. 당신이 정말 할인이를 사랑한다면 할인이의 행복을 생각해 주세요. 무엇이 할인이를 위한 길인지 생각하세요. 강혜정은 서연에게 폭탄과 같은 질문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서연은 20년 만에 찾은 딸의 행복을 위해 다시 한번 고통스러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윤서연은 양어머니 강혜정의 비수 같은 말 앞에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딸이지만 이제 와서 할인의 평화로운 삶을 뒤흔들 권리가 자신에게 있는 것인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진실을 증명했지만 그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은 할인에게 감당하기 힘든 짐을 지우는 일일 수 있었습니다. 서연은 할인의 행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편 할인은 DNA 검사 결과가 나온 그날 밤 남편 준영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신혼집에서 준영이 퇴근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할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할 말이 있어. 충격받지 말고 끝까지 들어줘. 준영은 아내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여보?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할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입양하라는 것, 친엄마가 시어머니의 친구인 서연이라는 것, 그리고 20년 전 비오는 놀이공원에서 실종되었다는 이야기까지. 준영은 할인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우리 엄마 친구분이 당신 친엄마라는 거야? 이거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네.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 여보. 준영은 혼란스러워했지만 할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혼자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까. 미안해. 내가 더 일찍 당신 마음을 헤아렸어야 했는데. 준영의 따뜻한 말에 할인은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할 게 뭐 있어.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잖아. 다음 날 준영과 할인은 시어머니 수민을 찾아갔습니다. 수민은 아들 부부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기뻐했지만 두 사람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무언가 큰일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엄마, 절대 충격받지 마시고 들으세요. 준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고
하린은 울먹이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수미는 하린의 이야기를 듣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이내 그 표정은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서연이가 내 친엄마라고? 내 친구 서연이가? 수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민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화를 내거나 며느리를 질책하는 대신 서연의 고통을 먼저 떠올렸습니다. 20년을 혼자서 그렇게 찾아다녔구나.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수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수민은 준영과 할인을 안심시키고 모든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화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민의 주선으로 모든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친엄마 서연, 딸 할인, 사위 준영, 시어머니 수민, 그리고 양부모 오태석과 강혜정까지. 처음에는 어색하고 숨막힐 듯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특히 서연과 강혜정 사이에는 차가운 기류가 감돌았습니다. 먼저 양아버지 오태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 씨, 먼저 사과드립니다. 20년 전 저희의 어리석은 판단이 당신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겼습니다. 버려진 아이라고 생각했다고 해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아이를 데려간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태석은 서연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혜정도 마지못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20년 동안 할인이를 정말 저희 친딸처럼 키웠습니다. 저희의 사랑만은 알아주세요. 강혜정의 절박한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분노와 동시에 딸을 잘 키워준 것에 대한 감사가 뒤섞였습니다. 그때 할인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저는 세 분 모두 제 부모님이라고 생각해요. 저를 낳아주신 엄마 그리고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 모두 소중해요. 할인의 진심 어린 말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는 모두와 잘 지내고 싶어요. 다시 만난 엄마도 자주 만나고 키워주신 부모님과도 계속 연락하고요. 할인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수민이 할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다. 이미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는 없잖아. 앞으로를 생각해야지. 수민의 현명한 중재로 분위기가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준영이 현실적인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할인이가 두 가정을 오가며 지내는 건 어떨까요? 법적인 문제는 그대로 두고 실질적으로 양쪽 부모님을 모두 모시는 거죠. 서연도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할인을 완전히 되찾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딸로서 만날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수미는 마지막으로 제안했습니다. 이 일은 우리끼리만 아는 걸로 하자. 밖에 알려지면 할인이가 힘들어질 거야. 조용히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완벽한 해결은 아니었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나은 선택이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서연과 할인은 잠시 둘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완전히 엄마 딸로 돌아가지 못해서. 할인이 울먹였습니다. 서연은 할인을 꼭 안았습니다. 아니야, 내 딸.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너를 다시 찾았잖아.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 앞으로 자주 만나자. 밥도 같이 먹고 쇼핑도 하고. 네, 엄마. 그리고 옛날 엄마 김밥 가게에도 자주 갈게요. 두 사람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20년의 공백을 하루아침에 메울 수는 없겠지만 이제 두 사람에게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딸을 찾아 헤매는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세 달이 흘렀습니다.
윤서영과 하리는 새로운 관계를 조심스럽게 그리고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매주 한 번씩 만나 식사를 하고 가끔은 쇼핑도 함께 했습니다. 20년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부족한 시간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 깊은 행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옛날 엄마 김밥 가게는 할인 덕분에 활기가 넘쳤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할인이 서연의 김밥집을 찾아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김밥 만드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이거 어떻게 마는 거예요? 너무 세게 하면 터지고 너무 약하면 풀어진다면서요. 할인이 김밥 말기에 서툰 손짓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서연은 할인의 손을 잡고 천천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살살 힘을 주면서 말아야 해. 내 딸 잘하고 있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김밥을 만드는 모습은 누가 봐도 영락없는 모녀였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 수민이 들어왔습니다. 어머, 우리 며느리가 여기 있었네. 김밥 만드느라 수고가 많다. 수민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카운터에 앉아 김밥을 주문했습니다. 복잡했던 세 사람의 관계는 할인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수민이 서연이 만든 김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할인이가 요즘 많이 밝아진 것 같아. 내 덕분이야.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할인이 덕분에 살맛이 난다. 수민아. 수민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충격이었지. 내 며느리가 내 친구 딸이라니.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운명이었나 봐. 너와 할인이는 꼭 다시 만나야 할 운명. 세 사람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운명이라는 말이 이상하게도 이 상황에 잘 어울렸습니다. 한편 할인의 양부모인 오태석과 강혜정은 여전히 불안해했지만 할인이 자신들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얻고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인이 양부모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강혜정은 할인이 좋아하는 음식을 잔뜩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인아, 많이 먹어. 살이 빠진 것 같아서 걱정이야. 강혜정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인은 양어머니의 마음을 알기에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두 분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두 분이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이라는 건 변하지 않아요. 다만 이제 엄마가 한 분 더 생긴 거예요. 오태석이 할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할인아. 우리가 잘못한 건 맞지만 너를 사랑한 건 진심이었단다. 강혜정의 눈에서도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서 두 가족은 조금씩 가까워졌고 명절에는 함께 모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할인이 서연에게 특별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저 임신했어요. 서연은 깜짝 놀라 할인을 안았습니다. 정말? 내가 할머니가 되는 거야? 내 딸이 엄마가 된다니. 네, 엄마도 할머니, 혜정 엄마도 할머니예요. 두 사람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새 생명의 소식은 모든 아픔을 치유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인은 건강한 딸을 낳았고 이름은 은솔이라고 지었습니다. 지은의 은, 서연의 연에서 따온 이름이었습니다. 서연은 손녀 은솔을 품에 안고 20년 만에 찾은 평화와 행복을 느꼈습니다. 은솔이가 태어난 지 1년이 지났을 때 할인이 서연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남편 준영이 해외 발령을 받았어요. 3년간 미국에 가야 해요.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제 막 되찾은 딸과 또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엄마도 같이 가시면 어떨까 해서요. 할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서연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김밥집은 잠시 접고 저희랑 같이 미국에 가세요. 은솔이도 할머니가 필요하고 저도 엄마가 옆에 있으면 마음이 놓일 것 같아요. 엄마, 20년을 떨어져 있었잖아요. 이제는 같이 있고 싶어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딸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서연은 친구 수민을 만났습니다. 미국에 간다고? 잘됐다. 정말 잘됐어. 수민은 서연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20년 동안 혼자 고생했잖아. 이제는 딸이랑 행복하게 살아. 나도 가끔 놀러 갈게. 김밥집을 정리하는 날 단골 손님들은 아쉬워하면서도 서연이 가족과 함께 떠난다는 소식에 모두 축하해 주었습니다. 출국 전날 밤 모든 가족이 모여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강혜정이 서연에게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서연 씨, 우리 할인이 잘 부탁해요. 예전에 했던 말들은 모두 잊어주세요. 오태석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많은 오해가 있었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할인이와 은솔이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 날 아침 인천국제공항이었습니다. 서연은 할인의 팔에 기대어 앉았고 손녀 은솔이는 서연의 품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20년 동안 딸을 찾아 헤맸던 한국 땅이 점점 작아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엄마, 무슨 생각하세요? 할인이 물었습니다. 그냥 꿈만 같아서. 꿈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에요. 할인이 서연의 팔에 기대었습니다. 준영도 반대편에서 미소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 서연은 따뜻한 가족의 온기 속에서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을 느꼈습니다. 미국 새집에 도착했을 때 서연의 방에서는 아름다운 호수가 보였습니다. 서연은 창가에 서서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20년 동안의 고통과 슬픔이 모두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20년 전 비 오는 놀이공원에서 딸을 잃었을 때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정원에서 은솔이와 놀고 있었습니다. 은솔이가 비틀거리며 걷다가 넘어졌습니다. 서연이 급히 달려가 은솔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아, 은솔아. 할머니가 있어. 이젠 절대 안 놓쳐. 은솔이가 울음을 그치고 서연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20년 전 지은이의 웃음과 똑같았습니다. 할인이 커피를 들고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할인이 물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너는? 저도요. 이제야 완전해진 것 같아요.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할인의 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손녀 은솔이를 안았습니다. 세 세대가 함께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서연이 20년 동안 꿈꿔온 순간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 그것이 기적이었고 행복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